네, 2024년 5월 28일 이정훈입니다. 27일 밤에 북한이 정찰 위성을 발사했는데 실패했다. 네, 보도가 쏟아졌죠. 제가 한중일 정상회담에 맞춰서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는 김정은이가 그리고 푸틴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도전하는 것이다. 기싸움에 들어갔다라고 긴급히 정리해서 보도했는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나? 우리는 중국에 이어 러시아를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 이번에 북한이 정찰 위성 발사한 거는 MTCR,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라고 하는 국제 레짐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즉, 러시아가 MTCR 회원국으로서 MTCR 의무 조항을 위배하면서 북한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러시아가 대한민국을 졸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푸틴이 윤석열을 쪼다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시진핑도 윤석열을 벼르고 있고 김정은도 벼르고 있습니다. 이재명도 벼르고 있습니다. 문재인도 벼르고 있습니다. 이 십자파를 맡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모든 도전을 한 번에 물리치려면 가장 센 놈을 작살내는 게 방법입니다. 가장 센 놈 내지는 주목받는 놈. 방법이 무엇이냐? 북한하고 러시아 거래를 박살내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에 공격무기를 제공하면서 북한과 러시아 거래를 박살내는 대공작을 할 필요가 있다.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월 27일 밤 10시 22분인가 북한이 동창리죠. 평안북도 철산군에 있는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뭔가를 쏘았습니다. 근데 2분 정도 지난 후에 공중에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면서 사라졌습니다. 그 시간이면은 로켓이나 미사일은 일단 발사체라 그러죠. 위성을 올리는 건 발사체랍니다. 스페이스 론치 시스템. 그리고 그 발사체를 로켓이 구성을 합니다. 로켓 하나로 될 수도 있고 2개, 3개, 4개도 될 수 있죠. 그 제일 밑에 있는 로켓을 1단이라 그러는데 발사하고 2분 만에 사고가 났다는 건 아직 1단 로켓이 가동되고 있을 때니까 1단 로켓이 터진 걸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북한이 공식 발표를 했어요. 새로 개발한 액체산소 더하기 석유 발동기의 동작 믿음성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액체산소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그 화학 시간에 제가 화학을 참 못해서 문과를 왔는데 영하 170몇 도가 가면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공기가 액체가 되죠. 그걸 절대 온도라 그러죠. 마이너스 275도인가? 숫자는 자신이 없네. 근데 공기 중에도 수소, 산소, 질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각각의 원소에 따라 액체가 되는 온도가 다르잖아요. 수소가 마이너스 275도인가? 수소가 마지막으로 가장 가장 낮은 온도에서만 액체가 됩니다. 산소는 마이너스 186도로 알고 있습니다. 즉, 100% 산소를 엄청나게 온도를 낮춰요. 그럼 이게 액체가 되고, 거기다 또 압력을 가합니다. 그럼 액체가 됩니다. 그 우리가 LNG 선박이라고 하는 거 있죠? 저 중동에서 석유 말고 가스 싣고 오는 배들이 있잖아요. 그게 리퀴드 내추럴 가스라고 하는 건데, 이 유전에 가게 되면은 밑엔 원유가 있죠. 원유 위에 석유가스가 차 있습니다. 석유가스가 이 불이 잘 붙잖아요. 이거를 갖고 와서 우리가 집에서 이 도시가스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싣고 오기가 너무 양이 많으니까 이 석유가스를 뽑아 올린 다음에 아주 온도를 낮춥니다. 그리고 압력을 가하면 이 석유가스가 액체가 돼요. 그게 리퀴드 내추럴 가스. 그게 LNG입니다. 그렇게 액체로 식힌 석유가스를 냉동 보관이 가능하고 고압이 가능한 LNG 선에 싣고 와서 우리나라 여수나 이런 데 내리면 다시 그거를 기체로 바꿔갖고 불순물 제거한 다음에 각 가정에 에너지로 보내는 거거든요. 산소를 액체화한 것이랍니다. 북한이 액체 산소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0% 산소를 압축해서 확 줄였으니 액체가 됐으니 이거는 순도가 굉장히 높고 위력이 세죠. 그 다음에 석유 발동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캐로신이라고 많이 합니다. 캐로신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 주유소에 가시면은, 휘발유차는 휘발유 넣죠. 경유차는 경유 넣죠. 그리고 등유라는 게 있어요. 등유가 뭔가 하면 옛날에 저희 클 때, 골로라는 게 있었어요. 난로 비슷한 건데, 밥도 해 먹고, 난로도 써요. 거기다 등유를 부었거든. 그러니까 휘발유나 경유는 그래도 좋은 기름이고, 그거보다 떨어지는 게 등유입니다. 등유보다 더 떨어지는 거는 벙커 CU라고 하는 건데, 싼 거죠. 싼 거를 씁니다. 이 로켓이라고 하는 거는 자동차 엔진은요, 여러분들 자동차 사셔갖고, 저도 지금 15만 뛰었나? 근데 아직 엔진 교체한 적 없습니다. 엔진은요, 제가 세상 돌아다니다 보니까, 블라디보스톡에 가니까 대한민국 중고차가 많이 다니고, 옛날에 라오스도 가보니까 한국차가 많던데, 중고차들이. 이 자동차 엔진은 한 50만, 60만 킬로 따도 까딱 없습니다. 다른 것들, 다른 배관들이 무너져서 교체가 되는 거지. 자동차 엔진은요, 거기 아주 좋은 연료인 가솔린을 넣고 태우기 때문에 불순물이 없어서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전투기나 비행기에 쓰는 거는 아주 고급 가솔린보다 더 좋은 항공유를 쓰기 때문에 오래 씁니다. 그런데도 워낙 온도가 높기 때문에 비행기 엔진은 한 몇 년 쓰면 교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로켓에 들어가는 엔진은 로켓을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1단이 떨어지면 지구에 떨어져서 없어지고 2단도 없어지고 3단은 뭐 지구상에 돌다가 없어지고 마지막 위성만 어디로 가잖아요. 다시 쓰지 않는 거기 때문에 재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싼 연료를 씁니다. 비행기는 지구에 내렸다가 또 뜨고 가니까 좋은 연료 쓰고 자동차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캐로신이라고 하는 등유를 씁니다. 등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석유 발동기라는 게 등유 엔진입니다. 로켓 엔진은 아주 고온을 내기 때문에 온도에만 견디고 한번 날아가면 끝이니까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새로 개발한 액체 산소를 쓰는 석유 발동기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만 놀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합동참모본부하고 ADD, 합동참모본부가 아니라 국방과학연구소예요. ADD도 깜짝 놀라는 거고 우리 항우연도 깜짝 놀라는 거고 대한민국에서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도 깜짝 놀랄 겁니다. 왜냐? 이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로켓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로켓 엔진에 있어서 가장 힘이 좋은 거는요. 아까 제가 가장 액체화하기 힘든 공기를 수소라 그랬죠. 마이너스 275도인가 가해서 수소를 액체화시켜서 그거를 그 힘으로 날아가는 게 수소 엔진입니다. 액체 수소 엔진. 이거는요, 지금 일본이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H2 로켓, 그 다음에 미국의 보잉이나 록히드 마틴이 개발했던 엔진, 그 다음에 유럽의 프랑스를 중심으로 EADS가 만든 아리안 로켓 같은 것들이 액체 수소로 갖고 날아가는 겁니다. 힘이 무지하게 좋아요. 대신에 사고 위험성도 큽니다. 이거는 가격이 너무 발사비용이 비싸고 경제성이 약한 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 지금 가장 인기가 좋은 게 액체 산소에다가 아까 캐로신을 쓰는 지금 이겁니다. 여기에서 가장 선두주자는 미국의 스페이스X라는 회사입니다. 스페이스X는 아주 좋은 엔진, 액체 산소를 쓰고 캐로신 쓰는 엔진 하나 만들어 갖고 이거를 30개 묶어서 1단, 20개 묶어서 1단, 5개 묶어서 3단 이런 식으로 해서 초대형 발사를 합니다. 액체 수소보다 더 센 발사체를 만들었죠. 지금 그걸 따라가는 게 대한민국의 누리호니 막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이 액체 산소 캐로신 쓰는 부분은 러시아가 많이 노력해왔던 부분이에요. 반대로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은 힘이 좋은 액체 수소로 가다가 테슬라의 누굽니까? 누구죠? 테슬라 오너인 그 친구. 그죠? 생각이 안 난다. 앨런 머스크가 스페이스X라는 회사를 차려서 러시아처럼 액체 산소 플러스 캐로신으로 좋은 엔진 만들어가지고 이걸 대량 생산해서 하나 엔진만 갖고 대량 생산 1단 따로 2단 따로 3단 따로 만들 필요 없잖아요. 하나만 만들어갖고 30개 묶고 20개 묶고 아니면 20개 묶고 10개 묶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스페이스X가 지금 대히트를 치고 있죠. 그 다음에 제일 후신 게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V2 로켓이라는 걸 개발했어요. V2 로켓이 이제 페네민대 연구소에서 폰 브라운 박사가 만든 건데 이게 최초의 로켓이죠. 이거는요 액체 산소도 아니고 액체 수소도 아니고 아주 독극물을 쓴다고 보시면 돼요. 독극물. 그건 잘못되면 그 가스만 맡아서 사람이 골로
가는 겁니다. 그 독극물 성분에 대해서는 뭐 아이고 저 설명하기 힘든데 디메틸 하이드라진 그리고 사산화 이질소 요걸 사용하는 거. 이건 독극물입니다. 자, 이제 러시아가 지금은 액체 산소를 갖고 이제 우주 발사체 로켓을 만드는데 그 전까지는 바로 이 독극물 갖고 만들었는데 독극물을 가지고 만든 그 연료를 쓰는 엔진을 단 발사체도 위성을 올릴 수 있고 ICBM을 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든 이 독극물을 쓰는 로켓 중에 대표가 RD-250 엔진입니다. 이 RD-250 엔진을 갖고 이걸 몇 개씩 묶어가지고 러시아가 과거에 ICBM을 소련 때죠. ICBM을 만들어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RD-250 엔진 공장이 어디 있는가 하면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었어요. 옛날에는 우크라이나가 소련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흑해 쪽에 따뜻하고 하니까 그쪽에 RD-250 공장을 만들었는데 91년도 연말에 소련이 무너지면서 우크라이나가 독립했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RD-250 공장도 갖게 됐고 우크라이나에 배치됐던 구소련의 ICBM도 보유한 핵보유국이 됐었죠. 근데 이제 그때 무슨 조약이야. 그게 따라서 비핵화하니까 우크라이나가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핵무기를 러시아에 돌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영국과 미국한테 우리의 안보를 책임져라 라고 하면서 비핵화로 갔다가 지금 러시아의 침공을 받으면서 쩔쩔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이 비핵화는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RD-250 엔진을 공장 갖고 있을 때 얘네들이 이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우크라이나 기술자들이 몰래 이걸 수출을 했는데 이걸 북한이 사왔다고 봅니다. 정보 세계에서는. 그래서 RD-250 엔진을 갖고 북한이 자기네 엔진을 만들었는데 그게 백두산 발동기입니다. 우리나라 언론은 백두산 엔진으로 써지기도 하는데 백두산 발동기예요. 이 백두산 처음에는 뭐 RD-250 엔진 이걸 4개를 묶어서 백두산 발동기를 만들고 했는데 하여간 백두산 엔진입니다. 이 백두산 엔진을 탑재해서 작년 11월까지 정찰 위성을 쐈어요. 그리고 북한의 화성 15, 16, 17, 18하는 ICBM들이 다 백두산 발동기를, 즉 독극물을 연료로 쓰는 로켓을 개발한 거죠. 지금까지 북한은 그래서 우리보다 기술적으로 후졌다. ICBM은 개발했지만, 근데 이번에 북한이 액체산소 플러스 석유 발동기의 문제로 실패했다고 밝힌 거는 이거를 북한이 단시간 내에 액체산소 엔진을 개발할 수가 없어요. 그럼 대한민국은 어떻게 액체산소를 개발했느냐? 우리는 처음에 이제 액체산소로 가지 못하고 군용 미국이 주한미군이 있을 때 나이키 허큘리스라고 하는 대공 미사일을 갖고 있다가 그게 수명이 다하니까 없애야 되잖아요. 근데 없애기 전에 우리 유효기간 지난 음식도 뭐 좀 먹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니네 쓸래? 그래서 네 하고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그걸 분해해가지고 현무 미사일을 만들면서 이 군용 미사일은 고체 연료 쓰는데 고체 연료 기술을 습득을 했죠. 현무 시리즈에서. 그래서 현무는 지금도 교체로 갑니다. 그리고 액체 산소 쓰는 걸 하고 싶었는데 이게 능력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대한민국이 MTCR에 가입합니다. 미사일 테크놀로지 컨트롤 레짐.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로 번역되는 MTCR에 가입하는데 여기에 가입하면은 군용 미사일이 아니고 우주 개발을 하기 위한 그런 로켓의 개발에 필요한 기술은 그 회원국끼리 서로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액체산소를 하려면은 MTCR을 가입해야만 된다. 스스로 개발하게 되면 미국도 시비를 걸고 모두 걸고 하니까 안 되니까 여기 가입하자 그래갖고 우리가 언제 아주 어렵게 노력을 해서 김영삼 정권 때는 김영삼 때가 아니구나. 결국은 김영삼 정부 때 굉장히 노력을 해서 안 되다가 김대중 정권 때인 2001년엔 3월 달에 33번째 회원국으로 MTCR에 가입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군용 미사일 개발 기술은 받지 못해도 우주 개발을 하는 기술은 회원국끼리는 제공받을 수 있어요. 그럼 MTCR은 무엇이냐? 1987년에 지금 G7 그 국가들이 모여갖고 사거리가 300km, 탄도 중량이 500km 이상이 되는 미사일이나 그 미사일 부품 또는 기술은 다른 나라에 수출하지 말자. 그럼 사거리 300, 탄도 중량 500은 뭔가 하면은 핵탄두 중에 가장 작은 게 올리면은 탄도 중량이 500kg 이상이고 그걸 실으면 타거리는 300km 못 날아가요. 그리고 딱 고가요. 핵탄두를 못 실을 수 있는
기술만 이전하는 거지. 그 이상은 이전하지 말자는 거죠. 탄도 중량 300km, 탄도 중량 500kg, 사거리 300km가 넘는 미사일 로켓 관련 기술 부품은 제3국에는 수출하지 말자. 그러나 자기네 회원국끼리는 서로 공유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우리가 여기에 가입함으로 해서 우리가 이 기술을 받습니다. 받는데 누구한테 받는가 하면 러시아한테 받아요. 러시아가 이제 91년도에 무너지고 소련이 무너지고 소련이 러시아가 됐잖아요. 러시아는 300km, 500 이 이하는 수출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단거리 미사일이 이스칸데르입니다. 이스칸데르가 단거리인데 요거를 더 작게 해서 수출용, 즉 300, 500 이하로 만들어서 우리한테 기술을 주죠. 그래서 우리가 초보적인 기술을 확보합니다. 지금 이스칸데르를 토대로 한 우리 현무 미사일이 현무4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가 뭘 하는가 하면은 액체 산소를 갖고 대형 위성을 올릴 수 있는 민간 발사체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게 우리 능력으로 안 돼. 뭔가 구경을 해야 배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련한테, 러시아한테 달라붙어갖고 이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때 노력해가지고 고산이라고 하는 청년이 처음에 갔다가 문제가 되고 나중에 그 여성 누구죠? 그 친구가 이제 러시아에 가서 최초의 우주인이 돼서 러시아의 소유주 발사체를 타고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내려오잖아요. 누구지? 고산은 문제가 됐었고. 그래서 그렇게 겪죠.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가 개발한 액체산소 로켓인 앙가라를 갖고 가고 그 위에 우리 국방과학연구소가 만들었던 작은 고체연료 로켓을 붙여갖고 나로호를 발사합니다. 근데 나로호가 계속 실패해요. 우리가 이 나로호 쏘기 전에 MTCR 가입했기 때문에 2004년도에는 서울에서 MTCR 회의까지 열고 우리는 MTCR 규정을 철저히 지키기까지 선언을 한 거죠. 그걸 3번인가 발사해서 다 실패하다가 2013년에야 비로소 나로호 성공해 합니다. 그럼 우리가 MTCR 회원국이기 때문에 소련, 러시아로부터 일단 발사체 기술과 이걸 받아서 조립해서 쏠 수 있었던 거죠. 그때 성공하고 난 다음에 이명박 정부 바로 집권 초차입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가 독자적으로 액체 산소 로켓을 만든 게 지금 누리호입니다. 누리호를 엔진 만드는 과정에서 하도 이 자신이 없고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엔진만 갖고 발사를 해보죠. 그거를 연기했을 때 제가 왜 연기하느냐 취재했더니 실패의 가능성과 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다고 해서 보도를 했었죠. 취재를 해서. 근데 그거를 항공우주연구원에 있던 당시 조 아무개 원장이 허위보도 명예훼손해서 소송을 걸어가지고 그때 참 대한민국 법원이 웃기는 게 제가 그런 보도를 하고 나서 1년이 지나서 과학기술부가 그걸 허용해주면서 사고의 위험성과 실패의 가능성이 높아서 연기하는 게 맞다라고 발표를 해줬는데 저는 1년 전에 내가 취재해서 한 거잖아요. 요 과학기술부가 인정해준 문구하고 미리 이정훈이 쓴 기사의 문구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허위보도다라고 하면서 500만 원 물어주라고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판결이 어딨냐. 그 판사 아주 못된 판사예요. 좌파 판사야. 2심에 가서 그걸 제가 뒤집어 엎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항의원에 지금 그 양반 아직 사회 돌아다녀요. 조 아무개 원장하고는 내가 지금 아주 원수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건 별건이고. 그렇게 해서 누리호 엔진을 성공한 다음에 그 누리호 엔진을 묶어갖고 지난번에 누리호 발사에 성공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은 액체산소를 못하니까 우리는 북한보다 앞서 있다. 핵탄두는 없어도. 미리 항상 오만인데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실패한 거에 대해서 북한이 액체산소 로켓을 쐈다라고 발표를 공식으로 한 겁니다. 그럼 우리랑 차이가 없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윤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미국 가서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했잖아요. 한미일이 어떻게 한다고 쫙 선언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러시아에 가서 푸틴을 만나갖고 북러 선언을 하면서 스포보드니에 있는 우주센터도 가보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기술을 제공하면서 군사기술을 받아가지고 지금 북한이 무지하게 미사일 많이 발사하는데 러시아한테 받은 기술을 갖고 자기네가 만들어서 성능 실험한 다음에 잘 되면 자기네가 쓰고 러시아에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액체산소까지 받은 걸로 보여요. 그럼 이런 것들이 뭐냐? 다 MTCR 위반이다. 지금 대한민국 외교부라든지 국방부에서 아직 이 문제는 제기 안 해요. 지금 러시아가 윤석열 정권을 졸로 보고 있어. 그래, 윤석열 너 잘 나가고 미국 가서 바이든하고 캠프 데이비드 선언하고 그래? 엿먹으라고 지금 도발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선동을 해야 되니까 MBC 기자들은
뭐 윤석열이 바이든 날리면 뭐 어쩌고 이런 소리 했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그런 기사들이 그게 다 공작에 의해서 저 밑으로 들어가면 영향력 공작에 의해서 이런 거야 퍼트리면 따라가는 겁니다. 제가 거듭해서 러시아로 가는 무기를 실은 상선을 잡아라. 그 다음에 북한의 핵 미사일 기술자들을 암살하는 작전을 해라. 이스라엘이나 미국처럼 주장하는 건 그런 이유 때문인데 드디어 지금 북한이 작년에 11월인가 성공하고 6개월 사이에 액체 산소 로켓을 개발할 수가 없어요. 이건 러시아로부터 통째로 가져와야만 가능한 거고 아니면 상당 부분은 부품으로 가서 조립한 거라야 됩니다. 그럼 러시아는 300+500 기술, 부품, 기술, 완제품 수출하지 않는다는 MTCR을 어긴 게 됩니다. 그런데 MTCR 체제는요, 이걸 어긴 회원국에 대해서는 처벌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러시아도 회원국이고 미국도 회원국이고 북한은 회원국이 아니에요. 회원국이 아닌 북한이 줬어. 이미 그전부터 군정도 많이 줬는데 그건 모른다 치고 이번엔 치명적이잖아요. 액체산소는. 제 결론은 윤석열 이거 분명히 우리 항공우주학계라든지 우리 군에서는요. MTCR을 러시아가 어겼다는 거는 외신에서 미국에서 떠들면은 떠들 겁니다. 근데 얘기 안 할 거예요. 왜? 부담스러우니까. 윤 대통령이 그래?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돼? 그러면 뭐 북한은 어떻게 할 방법도 없잖아요. 우리 국정원에 가서 때려부수는 공작 한번 해야죠. 이런 말 할 용기 있는 참모가 없잖아요.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장군도 없을 거고. 어젠가 그제 우리 태극 훈련으로 스트라이크 패키지 훈련 공군이 한 그 정도밖에 못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외교부는 러시아가 MTCR을 위반했다라고 떠들고 국제 문제화 시키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공격 무기를 제공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준 기술을 갖고 만든 무기가 러시아로 가서 우크라이나 때리니까 이건 못 보겠다. 그리고 우리 살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수를 써서 북한을 응징하겠다. 이렇게 나가야죠. 그리고 러시아 주한 대사 쫓아내야지. 중국 대사 쫓아내고. 이렇게 세게 나가면요. 저 같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 줍니다. 방법이 왜 없겠어요? 배심 입고 있으면 하는 거지. 한국군 특수부대들도 훈련 많이 했어요. 우리 F-35 스텔스 전투기도 있고 잠수함도 있고 김정은이가 시겁하게 만들어야지. 시겁해서 막 이렇게 불안한 가운데 어느 한쪽이 무너지는 거거든. 문재인처럼 갖다 막 대화로 뭐 믿고 합니다. 이런 멍충이가 어디 있습니까? 자, 러시아가 지금 윤석열을 쫄로 보고 MTCR 위반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도전했습니다. 비회원국인 북한에 일단 관련 기술을 제공했다면 어떻게 하겠냐. 윤석열 대통령의 단호한 결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